북한의 체조 선수가 탈북을 결심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연하의 24의 인생은 리듬 체조 매트 위에서 시작되고 끝났다. 평양 체육촌의 후보 선수 숙소, 그곳은 엘리트와 비엘리트를 가르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공간이었다. 아침 6시 기상 나팔 소리가 울리면 연하는 다른 후보 선수들과 함께 얼어붙은 복도를 지나 훈련장으로 향했다. 1등급 선수들의 숙소는 따뜻한 온돌방에 개인 침대가 있었지만 연하가 속한 3등급 선수들은 8명이 한 방을 썼다. 담요는 얇았고 겨울이면 입김이 하얗게 서렸다. 하지만 그것보다 연하를 더 괴롭힌 건 화장실이었다. 후보 선수들이 사용하는 공동 화장실은 재래식이었다. 쪼그려 앉아야 하는 구멍 뚫린 변기, 악취가 진동하는 공간, 겨울이면 얼어붙어 사용조차 힘든 수도. 연하는 어릴 적부터 그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며 자랐다. 신문지로 뒤처리를 하고 찬물로 손을 씻고 냄새가 배인 복도를 지나 숙소로 돌아오는 것이 일상이었다. 반면 1등급 선수들은 좌변기가 설치된 개인 화장실을 사용했다. 연하는 한 번도 그곳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지만 복도를 지날 때마다 그 문 너머에서 흘러나오는 깨끗한 공기를 느낄 수 있었다. 코치는 말했다. 너희가 메달을 따면 너희도 저쪽으로 갈 수 있다. 하지만 연하는 알고 있었다. 자신은 결코 그쪽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그녀의 몸은 유연했지만 폭발력이 부족했고 표현력은 뛰어났지만 기술 점수가 낮았다. 늘 아슬아슬하게 후보군에 머물렀고 국제대회 출전 명단에서는 번번이 제외됐다. 훈련은 잔인했다. 매일 6시간 이상 몸을 비틀고 늘리고 공중으로 던졌다. 실수하면 매트 위에서 1시간씩 물구나무를 서야 했고 체중이 조금이라도 늘면 저녁 식사가 취소됐다. 연하의 몸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과 조국을 위한 도구였고 메달을 따기 위한 기계였다. 밤이면 연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같은 방 선수들의 고른 숨소리 사이로 그녀는 자신의 몸을 느꼈다. 근육통으로 욱신거리는 허벅지, 인대가 찢어질 듯 당기는 골반, 척추를 타고 올라오는 둔한 통증. 그 고통 속에서 연하는 이상한 감각을 느끼곤 했다. 자신의 몸이 살아있다는 느낌, 통증조차 자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라는 깨달음. 하지만 동시에 이 몸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허무함도 밀려왔다. 18살 여름 연하는 처음으로 생리를 시작했다. 다른 선수들보다 늦은 편이었다. 과도한 훈련과 영양 부족 때문에 신체 발달이 지연된 것이었다. 그날 연하는 재래식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 자신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바라봤다. 신문지로 닦아내며 그녀는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여자의 몸은 통제해야 할 대상이었고 생리는 훈련에 방해가 되는 불편함이었다. 코치는 생리통을 호소하는 선수들에게 말했다. 혁명 전사가 그런 걸로 약해지면 안 된다. 연하는 배를 움켜쥐고 훈련을 이어갔고 밤이면 화장실에서 몸을 웅크린 채 조용히 울었다. 그 화장실에서 그녀는 자신의 몸이 누구의 것인지, 자신의 고통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끊임없이 질문했다. 20대가 되자 연하의 몸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됐다. 매일 아침 체중 측정, 주간 체지방 검사, 월간 신체 검진. 그녀의 몸은 숫자로 환원됐고 그 숫자들은 그녀의 가치를 결정했다. 48kg, 체지방률 12%, 유연성 지수 88.
숫자가 기준을 벗어나면 식사량이 줄었고 훈련 강도가 높아졌다. 연아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몸을 바라보곤 했다. 갈비뼈가 드러난 가슴, 앙상한 골반, 근육으로 단단해진 허벅지. 이것이 아름다운 것인지 건강한 것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이것이 요구되는 몸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다. 밤이면 연아는 자신의 몸을 만졌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피부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목덜미에서 시작해 쇄골을 따라 내려가고 갈비뼈의 굴곡을 훑고 배꼽 아래로 미끄러졌다. 그 순간만큼은 이 몸이 자신의 것이라고 느껴졌다. 하지만 그 감각은 금방 죄책감으로 변했다. 혁명 전사는 그런 것에 탐닉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배웠으니까. 연아는 손을 거두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꿈을 꿨다. 깨끗한 화장실, 따뜻한 물, 부드러운 수건. 그 꿈속에서 그녀는 좌변기에 앉아 편안하게 몸을 내맡겼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연아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주전 선수가 부상을 당했고 급하게 대체 선수가 필요했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리듬 체조 대회, 연아는 생애 처음으로 국경 밖으로 나가게 됐다. 출국 전 일주일 동안 그녀는 특별 교육을 받았다. 적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말 것, 개인 행동 금지, 조국의 명예를 지킬 것.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에는 알 수 없는 설렘이 일렁였다. 비행기 안에서 연아는 창밖을 내다봤다.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은 끝이 없었고 그 광활함 앞에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꼈다. 옆자리에 앉은 단장은 내내 긴장한 표정으로 선수들을 감시했지만 연아는 그저 창밖만 바라봤다. 저 아래 어딘가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연아는 처음으로 나만의 공기를 마셨다. 공항은 밝았고 사람들은 자유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단장의 뒤를 따라 조용히 걸었고 눈을 아래로 깔았다. 선수촌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연아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훔쳐봤다. 네온사인, 높은 빌딩, 자동차들. 모든 것이 낯설었고 동시에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다. 마치 꿈에서 본 것 같은 풍경이었다. 선수촌 숙소는 연아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다. 넓은 방, 깨끗한 침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놀라게 한 건 화장실이었다. 방 안에 딸린 개인 화장실, 하얀 타일, 자변기, 세면대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물. 연아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다. 손을 뻗어 변기 뚜껑을 열었을 때 그녀의 손은 떨렸다. 변기 안에 고여있는 물은 맑고 투명했다. 냄새도 나지 않았다. 연아는 천천히 변기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 맑은 물을 들여다봤다. 물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창백하고 야윈 24살 여자의 얼굴. 그 얼굴은 울고 있었다. 연아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왜 우는지, 무엇 때문에 슬픈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오랫동안 쌓아 올렸던 벽, 스스로에게 말해왔던 거짓말들, 당연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졌다. 한참을 그렇게 무릎 꿇고 있다가 연아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변기에 앉았다. 생전 처음으로 좌변기에 앉아본 것이었다. 부드러운 변기 시트가 그녀의 엉덩이를 감쌌다. 몸을 웅크릴 필요도 균형을 잡을 필요도 없었다. 그저 편안하게 앉아 있으면 됐다. 연아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느꼈다. 긴장이 풀리고 근육이 이완되고
숨이 깊어졌다. 이것이 편안함이라는 것, 이것이 존엄이라는 것을 그녀는 몸으로 깨달았다. 볼일을 마치고 연하는 옆에 걸린 휴지를 집었다. 부드럽고 하얀 휴지, 신문지가 아닌 진짜 화장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으로 자신을 닦았다. 피부에 닿는 감촉이 너무나 부드러워서 그녀는 다시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휴지를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렸을 때 깨끗한 물이 소용돌이치며 모든 것을 씻어내렸다. 연하는 그 물이 자신의 과거까지 씻어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세면대에서 손을 씻을 때 따뜻한 물이 그녀의 손을 감쌌다. 비누 거품이 일었고 향기가 퍼졌다. 연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같은 얼굴이었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확신이 깨지고 있었다. 그날 밤 훈련을 마치고 연하는 다시 화장실에 들어갔다. 그리고 옷을 벗었다. 거울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서 자신의 몸을 찬찬히 들여다봤다. 24년간 혹사당한 몸, 숫자로 관리된 몸,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시달린 몸.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존재하는 살아 숨쉬는 자신의 몸. 연하는 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 작고 단단한 가슴, 갈비뼈가 드러난 몸통, 근육으로 단단해진 배. 그 손길은 검사가 아니라 애무였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 몸이 겪어온 고통을, 견뎌온 시간들을 그녀는 쓰다듬고 위로하고 싶었다. 손이 배 아래로 내려갔다. 금지된 영역, 말해서는 안 되는 곳. 하지만 연하는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가장 사적인 부분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만졌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촉촉했다. 그 감촉에 몸이 반응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빨라지고 낯선 열기가 아래에서부터 솟아올랐다. 연하는 재빨리 손을 걷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그 짧은 순간의 쾌락이 머릿속에 남았다. 자신의 몸이 느낄 수 있는 즐거움, 통제받지 않는 감각,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순간. 그것은 혁명도, 조국도, 메달도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연하는 옷을 입고 화장실을 나왔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화장실을 쓴다. 1등급도 3등급도 없다. 메달을 땄든 못 땄든 누구나 깨끗한 화장실을 쓸 권리가 있다. 그 당연한 사실이 연하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화장실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고 존엄을 인정하는 태도였다. 북한에서 연하는 등급에 따라 다른 화장실을 썼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배웠고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녀는 깨달았다. 사람은 등급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똑같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연하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 연하는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다. 뷔페식으로 차려진 음식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메뉴들. 북한에서는 등급에 따라 식사가 정해졌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선수가 같은 음식을 먹었다. 연하는 쟁반에 음식을 담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다른 나라 선수들이 웃으며 대화하고 코치들과 편하게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연하에게는 낯설었다. 북한에서 선수와 코치는 위계가 명확했고 식사 시간조차 긴장된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다. 연하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다. 단장과 다른 북한 선수들이 같은 테이블에 앉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있었고 연하도 그 감시망 안에 있었다. 하지만 연하의 시선은 자꾸만 다른 테이블로 향했다.
자유롭게 웃는 선수들, 편안하게 몸을 기대는 모습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감시받지 않았다. 그저 자기 자신으로 존재했다. 훈련이 시작됐다. 경기장에 들어섰을 때 연하는 다시 한번 놀랐다. 최신 시설, 밝은 조명, 완벽하게 정비된 매트. 북한의 훈련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았다. 하지만 연하를 더 놀라게 한 건 분위기였다. 코치들이 선수들을 격려하고 실수에도 다독였다. 체벌도 모욕도 없었다. 연하는 리본을 들고 연습을 시작했다. 몸이 움직이고 리본이 공중에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집중되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화장실에서의 경험으로 가득했다. 좌변기의 편안함, 따뜻한 물, 부드러운 휴지, 그리고 거울 앞에서 만졌던 자신의 몸. 그 순간의 쾌락과 죄책감. 리본이 엉키고 연하는 비틀거렸다. 북한 코치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집중해. 연하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평소라면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동작들이 자꾸 흐트러졌다. 점프는 높이가 부족했고 회전은 축이 흔들렸다. 코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쉬는 시간, 연하는 화장실로 향했다. 경기장 화장실 역시 깨끗했다. 좌변기, 밝은 조명, 향기로운 방향제. 연하는 개별칸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변기에 앉아 눈을 감았다. 다시 그 편안함이 그녀를 감쌌다.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이완됐다. 연하는 자신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 단단한 근육, 훈련으로 만들어진 힘. 하지만 동시에 상처투성이 피부, 멍과 굳은 살. 이 몸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왔는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참아왔는가. 손이 무릎을 따라 올라가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살결, 바깥쪽과는 다른 촉감. 이 부분은 훈련으로 단련되지 않았다. 여전히 여성의 부드러움이 남아 있었다. 연하는 손을 더 위로 올렸다. 금지된 영역, 말해서는 안 되는 곳.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손가락이 속옷 위를 가볍게 눌렀다. 몸이 반응했다. 아래에서 열기가 솟아올랐고 숨이 가빠졌다. 연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혁명 전사가 할 짓이 아니라고 머리는 말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몸은 원했다. 더 많은 감촉을, 더 깊은 쾌락을,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순간을. 밖에서 누군가 화장실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연하는 화들짝 놀라 손을 걷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재빨리 옷을 정리하고 변기 물을 내렸다. 거울 앞에서 손을 씻으며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봤다. 홍조가 번진 뺨, 흔들리는 눈빛. 이 얼굴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뭔가 알아챌까. 연하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하지만 몸속의 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훈련장으로 돌아온 연하는 다시 매트 위에 섰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화장실에서의 순간들로 가득했다. 자신의 몸을 만졌던 손길, 솟아올랐던 열기, 느꼈던 쾌락. 그 감각들이 훈련 중에도 그녀를 따라다녔다. 리본을 던질 때마다, 몸을 비틀 때마다, 다리를 벌릴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의식했다. 이 몸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감각을 느끼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몸이 쾌락을 원하고 자유를 갈망하고 존중받기를 바란다는 것을. 그날 저녁 연하는 샤워를 했다. 북한의 공동 샤워실과 달리 이곳에는 개인 샤워 부스가 있었다. 문을 잠그고 온전히 혼자만의 공간. 연하는 옷을 벗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틀었다.
물줄기가 그녀의 몸을 적셨다.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리고 어깨를 타고 내려가고 등을 따라 흐르고 다리를 적시며 발끝까지 흘렀다. 연하는 눈을 감고 그 감각을 느꼈다. 물의 온기, 피부에 닿는 촉감, 온몸을 감싸는 따스함. 북한에서는 찬물로 빨리 씻고 나와야 했지만 이곳에서는 시간 제한이 없었다. 연하는 천천히 샴푸를 머리에 발랐다. 향기로운 거품이 일었다. 손가락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며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샴푸를 헹구고 바디워시를 손에 덜었다. 거품을 내어 몸에 바르기 시작했다. 목덜미, 어깨, 팔, 겨드랑이. 손이 가슴에 닿았을 때 연하는 잠시 멈췄다. 작고 단단한 가슴 훈련으로 지방이 거의 없는 몸. 하지만 그 작은 가슴도 만지면 반응했다. 유두가 단단해지고 미묘한 쾌감이 퍼졌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가슴을 쓰다듬었다. 양손으로 감싸고 부드럽게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유두를 건드렸다. 몸이 반응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빨라지고 아래쪽에서 열기가 솟아올랐다. 손이 배를 지나 더 아래로 내려갔다. 두 다리 사이 가장 사적인 곳. 연하는 그곳을 씻었다.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빨리 끝내려고. 하지만 손가락이 그곳을 문지를 때마다 몸이 반응했다. 예민해진 부분, 촉촉해진 살결, 솟아오르는 욕망. 연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샤워 부스벽에 등을 기댔다. 한 손은 가슴을 쓰다듬고 다른 손은 아래로 향했다. 손가락이 가장 예민한 곳을 찾아 천천히 원을 그렸다. 몸이 떨렸다. 쾌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연하는 입술을 깨물어 신음을 참았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더 원했고, 더 갈구했고, 더 많은 것을 바랐다. 손가락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숨이 거칠어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이 긴장됐다. 그리고 마침내 절정이 찾아왔다. 연하는 몸을 떨며 쾌락의 정점을 맛봤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온몸의 근육이 경련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쾌감이 온몸을 휩쓸었다. 한참 후 연하는 천천히 정신을 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다. 뜨거운 물이 여전히 그녀의 몸을 적시고 있었다. 연하는 눈을 떴다.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을 깨달았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혁명 전사가, 조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이런 짓을 하다니.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았다. 이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이고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행위라는 것을. 북한에서 그녀는 이것이 죄악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이곳에서, 이 자유로운 공간에서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것이고 자신의 쾌락은 정당하다는 것을. 연하는 몸을 씻었다. 그리고 샤워를 끝냈다. 수건으로 몸을 닦으며 그녀는 거울을 봤다. 거울 속의 여자는 여전히 야위고 창백했지만 뭔가 달라 보였다. 눈빛에 생기가 돌았고 뺨에 홍조가 남아 있었고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처음으로 연하는 자신이 아름답다고 느꼈다. 숫자로 측정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살아있는 여자로서의 아름다움. 욕망을 느끼고 쾌락을 추구하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여자로서의 아름다움. 그날 밤 연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몸은 여전히 훈련의 여운으로 욱신거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화로웠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려 바라봤다. 이 손으로 그녀는 리본을 잡고 공을 던지고 곤봉을 돌렸다. 하지만 이 손은 또한 자신의 몸을 쓰다듬고 쾌락을 주고 사랑할 줄도 알았다.
연하는 손을 내려 자신의 가슴에 올렸다. 심장 박동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살아있다는 증거, 존재한다는 증명. 이 심장은 조국을 위해 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뛴다. 이 몸은 메달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것이다. 그 깨달음이 점점 선명해졌다. 연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만약 이곳에 남는다면 어떻게 될까?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 자유를 계속 누린다면. 그 생각은 두려웠다. 북한에 두고 온 것들, 가족, 친구들, 익숙한 모든 것. 하지만 동시에 그 생각은 달콤했다. 깨끗한 화장실, 따뜻한 물, 자신의 몸에 대한 자유. 등급 없는 세상, 감시 없는 삶,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미래. 연하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생각의 씨앗은 이미 그녀의 마음속 깊이 뿌려졌다. 다음 날 본선 경기가 시작됐다. 연하는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렸다. 다른 선수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준비 운동을 하거나 코치와 마지막 점검을 했다. 북한 단장은 연하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국의 명예가 걸린 경기다. 실수하지 마라.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조국 명예 메달. 그 단어들이 예전만큼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머릿속에는 화장실의 좌변기, 샤워 부스의 따뜻한 물,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순서가 되어 연하는 경기장에 입장했다. 관중석의 박수 소리, 밝은 조명, 넓은 매트, 모든 것이 꿈 같았다. 음악이 시작되고 연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리본이 공중에 그림을 그렸고 그녀의 몸은 음악에 맞춰 흘렀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다. 연하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느끼며 춤췄다. 매 동작마다 그녀는 자신의 근육, 관절, 피부를 의식했다. 이 몸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 몸이 아름답다는 것을, 이 몸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점프를 할 때 그녀는 공중에 떠 있는 순간을 즐겼다. 중력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순간, 아무것도 그녀를 붙잡지 못하는 순간. 회전을 할 때 그녀는 세상이 빙빙 도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흐려지고 오직 자신만 남는 순간. 그 순간들이 연하에게는 해방이었다. 연기가 끝나고 연하는 인사를 했다. 박수 소리가 울렸다. 점수는 평범했다. 메달권에는 들지 못했다. 하지만 연하는 상관없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춤을 췄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단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실망스럽다.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연하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가슴속으로는 미소를 지었다. 실망스러운 건 점수가 아니라 자신이 이제 더 이상 그 점수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저녁이 되어 선수들은 환송만찬에 참석했다. 넓은 연회장, 풍성한 음식, 자유로운 분위기. 각국 선수들이 어울려 이야기하고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교환했다. 북한 선수단은 한쪽 구석에 모여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다. 연하는 그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시선은 계속 다른 곳으로 향했다. 웃으며 대화하는 선수들,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감시받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허락받을 필요 없이 그저 자신이고 싶은 대로 존재했다. 한 러시아 선수가 연하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경기 잘 봤어요. 표현력이 정말 좋더라고요. 연하는 당황했다. 북한 선수들은 다른 나라 선수들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 선수는 웃으며 기다렸고 연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그 짧은 대화 후 러시아 선수는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연하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그 간단한 칭찬, 그 자연스러운 미소, 그 인간적인 접촉. 북한에서는 경험해 본 적 없는 것이었다. 만찬이 끝나고 연하는 숙소로 돌아왔다. 마지막 밤이었다. 내일 아침이면 비행기를 타고 평양으로 돌아간다. 다시 그 재래식 화장실로, 그 등급의 세계로, 그 감시와 통제의 삶으로 연하는 화장실에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이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좌변기에 앉아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 편안함, 이 존엄함, 이 자유로움. 내일이면 모두 끝난다. 다시는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 생각에 가슴이 조여들었다. 연하는 화장실을 나와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24살 여자 리듬 체조 선수, 북한 사람. 하지만 동시에 그 이상의 무엇, 욕망을 느끼고 자유를 갈망하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인간. 연하는 결심했다. 돌아가지 않기로, 이곳에 남기로. 어떻게 될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다. 다시는 등급으로 나뉜 화장실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 다시는 자신의 몸이 타인의 도구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 다시는 존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그날 밤 연하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가족들의 얼굴, 평양의 거리, 훈련장의 매트, 그리고 동시에 이곳의 깨끗한 화장실, 따뜻한 샤워, 자유로운 분위기. 두 세계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충돌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다시 3등급 선수의 삶, 재래식 화장실, 감시와 통제. 하지만 익숙함도 있었다. 알고 있는 얼굴들, 예측 가능한 일상, 어떻게든 버텨온 시간들. 반면 이곳에 남으면 어떻게 될까? 자유, 존엄, 선택의 가능성.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낯선 언어, 모르는 사람들, 불확실한 미래.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그녀가 귀국하지 않으면 그들은 처벌받을 것이었다. 아버지는 당에서 쫓겨날 것이고 어머니는 재교육 수용소로 보내질지도 몰랐다. 그 죄책감이 연하를 짓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들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해야 하는가? 자신의 존엄을, 자유를, 가능성을 포기해야 하는가? 연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밤의 서울,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다. 저 빛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선택할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의 삶. 연하는 자신의 손을 창문에 댔다. 유리가 차가웠다. 이 유리 너머에 다른 세계가 있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지만 동시에 영원히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세계. 하지만 연하는 알았다. 기회는 지금뿐이라는 것을. 북한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내일 아침 귀국 버스에 타지 않기로. 어떻게든 남한 당국에 망명을 신청하기로. 그 순간부터 연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였다. 죄책감과 해방감이 충돌했다. 하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연하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여권은 단장이 보관하고 있었고 돈도 거의 없었다. 그녀가 가진 것은 몇 벌의 옷과 훈련복, 그리고 리듬 체조 도구들 뿐이었다. 연하는 가방을 챙기며 생각했다. 이것들이 자신의 전부였다.
24년의 인생이 이 작은 가방에 다 들어갔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았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몸, 자신의 의지, 자신의 선택. 그것이 진짜 가져갈 것이었다.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연하는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들어갔다. 좌변기에 앉아 그녀는 이 순간을 기억에 새겼다. 마지막 평화로운 순간,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 전 마지막 고요함. 변기에 물을 내리며 연하는 상징적으로 과거를 씻어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여자는 떨리는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연하는 그 여자에게 말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잘할 수 있어. 넌 강해. 넌 할 수 있어. 아침 7시 귀국을 위한 집합 시간이었다. 북한 선수단은 로비에 모였다. 단장이 인원을 점검했다. 김연아는 어디 있나? 연아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코치들이 숙소를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연아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그녀는 이른 아침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숙소를 빠져나왔다. 가방을 들고 떨리는 다리로 복도를 걸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을 때 그녀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다. 로비에는 아직 사람이 많지 않았다. 새벽 교대 근무자들과 이른 체크아웃을 하는 투숙객 몇 명뿐. 연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프론트 데스크로 걸어갔다.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도와드릴까요? 연하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다. 도와주세요. 저는 북한에서 왔고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순간 연하의 인생이 바뀌었다.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매니저를 불렀고 매니저는 경찰에 연락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그들은 연하를 조용히 별도의 방으로 안내했다.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관의 말에 연하는 처음으로 긴장이 풀렸다.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울음이 터졌다. 24년간 참아왔던 눈물, 억눌러왔던 감정, 견뎌왔던 고통,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연하는 한참을 울었다. 경찰관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휴지를 건네고 물을 가져다 주고 그저 옆에 있어 주었다. 그 존중, 그 배려, 그 인간다움. 연하는 이것이 자유의 시작이라는 것을 느꼈다. 울음을 멈추고 연하는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북한에서의 삶, 리듬 체조 훈련, 등급의 세계, 재래식 화장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경험한 것들, 좌변기의 충격, 따뜻한 물의 감동, 자유로운 분위기의 깨달음. 경찰관은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기록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연하는 고개를 들었다. 용기. 그녀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나? 아니면 그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이었나?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녀가 선택했다는 것, 자신의 의지로 움직였다는 것, 스스로의 삶을 결정했다는 것. 경찰은 연하를 안전한 장소로 옮겼다. 탈북자 보호시설, 그곳에서 그녀는 조사를 받고 정착 교육을 받고 새로운 삶을 준비할 것이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연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거리, 사람들, 자동차들. 모든 것이 새로웠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기도 했다. 보호시설에 도착해서 연하는 배정받은 방에 들어갔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다. 침대, 책상, 옷장,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 화장실. 연하는 화장실 문을 열었다. 좌변기, 세면대, 샤워 부스. 이제 이것이 그녀의 것이었다. 매일 사용할 수 있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등급으로 나뉘지 않는 화장실. 연하는 변기에 앉았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다음 날부터 연화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화장실에 갔다. 좌변기에 앉아 볼일을 보고 부드러운 휴지로 닦고 따뜻한 물로 손을 씻는다. 그 간단한 일상이 연화에게는 여전히 감동이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보호시설에서 연화는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 각자의 이유로 북한을 떠난 사람들. 어떤 이는 굶주림 때문에, 어떤 이는 정치적 박해 때문에, 어떤 이는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연하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만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특히 비슷한 나이의 여성 탈북자들과 친해졌다. 밤에 방에서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북한에서의 삶, 탈북 과정,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 그 대화 중에 한 여성이 물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어? 연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화장실이요. 다른 여성들이 웃었다. 하지만 곧 공감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 좌변기 봤을 때 이게 뭔가 했어요.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게 신기했어요. 그들은 화장실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울었다. 단순한 시설의 차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존엄의 차이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였고, 사회 시스템의 차이였다. 화장실 하나로 그들은 두 세계의 차이를 깨달았다. 정착 교육이 시작됐다. 한국어 교육, 사회 적응 교육, 직업 훈련. 연하는 열심히 배웠다. 북한식 한국어와 남한식 한국어의 차이, 자본주의 사회의 작동 방식, 취업을 위한 준비.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지만 연하는 포기하지 않았다. 특히 어려웠던 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었다. 24년간 연하는 리듬 체조 선수였다.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선수가 아니었다. 탈북자, 세터민, 북한 이탈 주민. 여러 이름으로 불렸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상담사와의 면담 시간에 연하는 이 고민을 털어놓았다. 저는 누구인가요? 선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한국 사람도 아니고. 상담사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은 연하예요. 김연아라는 한 인간이죠. 선수였던 것은 당신의 과거지, 당신 자체가 아니에요. 이제 당신은 스스로 정의할 수 있어요.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면 돼요. 그 말이 연하의 가슴에 박혔다. 스스로 정의할 수 있다. 되고 싶은 사람이 되면 된다. 북한에서는 생각해 본 적 없는 개념이었다. 거기서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계급이 있었고, 주어진 역할이 있었고,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다. 연하는 자신을 새롭게 정의하기 시작했다. 밤마다 일기를 썼다. 오늘 배운 것, 느낀 것, 생각한 것, 그리고 자신에 대해 알아간 것들. 나는 부드러운 것을 좋아한다. 부드러운 휴지, 부드러운 수건, 부드러운 말투. 나는 따뜻함을 갈망한다. 따뜻한 물, 따뜻한 방, 따뜻한 시선. 나는 자유를 사랑한다. 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 존재의 자유. 글을 쓰며 연하는 자신을 발견해 갔다. 24년간 묻혀있던 진짜 자신, 억압당하고 숨겨졌던 욕망과 꿈들. 그것들이 하나씩 드러났다. 그리고 연하는 자신의 몸과도 새롭게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더 이상 도구가 아닌 자신의 일부로서 매일 저녁 샤워를 하며 그녀는 자신의 몸을 쓰다듬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고생했어. 그동안 정말 많이 견뎌줘서 고마워.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몸을 바라봤다. 여전히 야위고 근육질이고 운동선수의 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아름답고 강하고 가능성으로 가득한 몸. 연아는 천천히 체중을 늘리기 시작했다. 북한에서는 48kg을 유지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제대로 식사를 하고 간식도 먹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 먹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다. 몸무게가 늘어나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상담사는 말했다. 건강한 체중을 회복하는 거예요. 당신의 몸이 원하는 만큼 먹어도 괜찮아요. 몇 주 후 연아의 몸무게는 52kg이 됐다. 거울을 보니 뺨에 살이 올랐고 가슴도 조금 커졌고 엉덩이도 둥그러졌다. 연아는 이 변화가 좋았다. 여성스러워졌고 건강해 보였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자신의 선택이라는 게 좋았다. 어느 날 저녁 연아는 샤워를 하다가 다시 자신을 만졌다. 이번에는 죄책감 없이 자연스럽게 손이 가슴을 쓰다듬고 배를 타고 내려가고 다리 사이로 향했다. 이제는 익숙한 감각, 솟아오르는 열기, 빨라지는 호흡. 연아는 그 쾌락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죄가 아니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였고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행위였고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절정에 다다랐을 때 연아는 작게 신음했다. 그리고 웃었다. 샤워 부스 안에서 혼자 자유롭게. 이것이 자유였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누구의 감시도 없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순간. 몇 달이 지났다. 연아는 보호시설을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다. 정부 지원금과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했다. 방은 작았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 화장실이 있었다. 연아는 이사한 첫날 제일 먼저 화장실을 청소했다. 변기를 닦고 바닥을 닦고 거울을 닦았다. 그리고 새 변기 커버를 씌우고 새 수건을 걸고 좋은 향기의 비누를 놓았다. 마치 신전을 꾸미듯 정성스럽게. 왜냐하면 이 화장실은 연아에게 단순한 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녀의 자유의 상징이었고 존엄의 증거였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연아는 취업을 준비했다. 리듬 체조 경력을 살려 체육 관련 일을 찾아봤지만 쉽지 않았다. 북한 출신이라는 것, 정식 자격증이 없다는 것, 언어와 문화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 여러 장벽이 있었다. 하지만 연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동네 체육관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기구를 닦고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다.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연아는 생각했다. 북한에서는 3등급 선수로서 더러운 화장실을 사용했지만 이곳에서는 자유인으로서 깨끗한 화장실을 청소한다. 역설적이었지만 연아는 후자가 더 좋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의 선택이었고 자신의 노동이었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일이었으니까. 체육관에서 일하며 연아는 회원들을 관찰했다. 운동하는 사람들, 땀 흘리는 모습들. 그들은 메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과 즐거움을 위해 운동했다. 누구도 그들을 등급으로 나누지 않았고 성적으로 평가하지 않았고 숫자로 환원하지 않았다. 어느 날 체육관 관장이 연아에게 물었다. 운동 경력이 있어 보이는데 해본 적 있어요? 연아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대답했다. 네, 리듬 체조를 했었어요. 그래요?
그럼 회원들 가르쳐 볼 생각 없어요? 주말 키즈 클래스 강사를 찾고 있거든요. 연화의 가슴이 뛰었다. 다시 매트 위에 설 기획하지만 이번에는 선수가 아니라 선생으로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연하는 리듬 체조 강사가 됐다. 처음에는 긴장됐다. 아이들을 가르쳐 본 적이 없었고 북한식 훈련 방식이 몸에 배어 있었다. 하지만 연하는 의식적으로 다르게 접근했다. 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즐겁게 만들었다. 실수해도 혼내지 않고 잘하면 박수 쳐주고 무엇보다 존중했다. 아이들은 연하를 좋아했다.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과 달라요. 더 따뜻해요. 한 아이의 말에 연하는 울컥했다. 따뜻하다. 그녀는 평생 차가움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이제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강사 일을 하며 연하는 조금씩 저축을 했다. 그리고 몇 달 후 생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물을 샀다. 새 운동복, 좋은 운동화, 그리고 고급 비데. 비데를 설치하던 날 연하는 웃음이 났다. 북한에서 1등급 선수들만 사용하던 것, 꿈도 꾸지 못했던 것. 이제 그녀의 작은 화장실에 있었다. 버튼을 누르자 따뜻한 물이 나왔다. 연하는 그 감촉에 눈을 감았다. 이것이 자유였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돈으로 사고 자신의 공간에 설치하는 것. 밤이면 연하는 여전히 일기를 썼다. 하지만 이제는 내용이 달라졌다. 오늘 한 아이가 물구나무 서기에 성공했다. 그 아이의 기쁨이 나에게도 전해졌다. 체육관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나는 이 일이 자랑스럽다고 느꼈다. 누군가에게 깨끗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 저녁에 비디오를 보고 혼자 울었다. 행복해서. 연하는 조금씩 사회관계를 넓혀갔다. 체육관 동료들, 탈북자 모임 사람들, 교회에서 만난 이들, 각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 연하는 그들과 대화하며 자신도 그들 중 하나라는 걸 느꼈다. 특별하지도 이상하지도 않은 그저 한 사람. 그리고 연하는 천천히 자신의 성에 대해서도 탐구하기 시작했다. 북한에서는 금기시되던 것, 말해서는 안 되던 것. 하지만 이곳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연하는 책을 읽었다. 여성의 몸, 성적 쾌락, 자기애에 대한 책들. 그리고 자신이 지금껏 억압당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다. 자위는 죄가 아니었다. 성적 욕망은 부끄러운 게 아니었다. 자신의 몸을 탐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연하는 이제 죄책감 없이 자신을 만졌다. 샤워할 때, 잠들기 전, 혹은 그냥 원할 때, 자신의 쾌락을 위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몸을 더 잘 알아갔다. 어디를 만지면 좋은지, 어떤 리듬이 좋은지, 어떤 상상이 흥분되는지. 어느 날 연하는 용기를 내어 성인용품 가게에 갔다. 처음에는 부끄러웠다. 하지만 가게 직원은 전문적이고 친절했다. 처음이세요? 이런 제품이 인기 있어요. 연하는 조그만 진동기를 샀다. 집에 돌아와 그것을 사용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다. 그리고 스스로 손가락으로 하는 것과는 다른 강렬한 쾌락을 느꼈다. 절정에 다다랐을 때 연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쳤다. 해방의 외침, 자유의 절규, 살아있음의 확인. 그 후 연하는 정기적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일주일에 2~3번 혼자만의 의식. 촛불을 켜고 음악을 틀고 천천히 자신의 몸을 탐구했다. 그것은 단순한 성적 만족을 넘어서 자기애의 실천이었고 자유의 표현이었고 존재의 확인이었다. 1년이 지났다.
연아는 이제 체육관에서 정식 강사로 일했다. 월급도 올랐고 제자도 늘었고 삶도 안정됐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녀가 행복하다는 것이었다. 어느 봄날 연아는 공원을 산책했다. 벚꽃이 만개했고 사람들이 웃으며 걸었다. 연아는 벤치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다. 1년 전 그녀는 북한에 있었다.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등급으로 나뉘고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니던 살.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깨끗한 화장실이 있는 집, 자신이 선택한 일, 존중받는 살.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 연아의 휴대폰이 울렸다. 제자 어머니로부터 온 문자였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선생님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연아는 미소 지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다. 자신도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연아는 샤워를 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시고 향기로운 비누가 거품을 냈다. 샤워를 마치고 연아는 비데를 사용했다. 버튼을 누르고 따뜻한 물이 나오고 깨끗하게 씻겨졌다. 그 단순한 행위가 여전히 연아에게는 특별했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여자는 1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뺨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이 맑아졌고 미소가 자연스러웠다. 몸도 달라졌다. 건강한 체중, 여성스러운 곡선, 살아있는 피부. 연아는 그 모습이 좋았다. 침대에 누워 연아는 천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탈북은 단순히 국경을 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었다. 억압당한 존엄을 회복하고 빼앗긴 자유를 되찾고 잊혀진 꿈을 다시 꾸는 것. 연아는 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에 올렸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규칙적으로 힘차게. 이 심장은 이제 자신을 위해 뛴다. 조국도 당도 메달도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해. 연아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어둠 속에서 연아는 미소 지었다. 내일도 화장실의 좌변기에 앉을 것이고 따뜻한 물로 샤워할 것이고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 것이다. 그것이 자유였고 그것이 존엄이었고 그것이 그녀가 싸워서 얻은 삶이었다. 며칠 후 연아는 탈북자 모임에 참석했다. 새로운 사람들을 위한 환영회였다. 연아는 이제 선배였다. 1년 전 자신처럼 두렵고 낯선 표정의 사람들에게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다가갔다. 괜찮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지만 적응할 수 있어요. 한 젊은 여성이 물었다. 어떻게 견디셨어요? 처음에 연아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화장실이요. 깨끗한 화장실이 저를 견디게 해줬어요. 사람들이 웃었다. 하지만 이해하는 눈빛이었다. 그들도 알았다. 화장실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존엄의 문제이고 인권의 문제이고 자유의 상징이라는 것을. 모임이 끝나고 연아는 집으로 걸어갔다. 서울의 밤거리, 불빛들, 사람들.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다. 집에 도착해 연아는 신발을 벗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화장실에 갔다. 좌변기에 앉아 편안하게 몸을 내맡겼다. 이것이 일상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당연한 일상. 하지만 연아에게는 여전히 기적 같았다. 변기물을 내리고 비데를 사용하고 손을 씻었다. 거울을 보며 연아는 자신에게 윙크했다. 오늘도 수고했어. 그날 밤 연아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촛불을 켜고 부드러운 음악을 틀고 침대에 누웠다. 천천히 옷을 벗고
자신의 몸을 쓰다듬기 시작했다. 이제는 익숙한 감각, 솟아오르는 열기, 빨라지는 호흡. 연하는 눈을 감고 자신에게 집중했다. 쾌락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몸이 떨리고 숨이 가빠지고 마침내 절정에 다다랐다. 그 순간 연하는 완전히 자유로웠다.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자신만의 것. 여운이 가라앉고 연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감사했다. 이 순간에, 이 자유에, 이 삶에, 그리고 무엇보다 1년 전 용기를 냈던 자신에게. 연하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하고 따뜻한 샤워를 하고 자신이 선택한 일을 하고 존중받는 삶을 살 것이다. 그것이 자유였다. 그것이 존엄이었다. 그것이 화장실에서 시작된 그녀의 혁명이었다. 연하의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그리고 그녀는 평화롭게 잠들었다. 더 이상 등급으로 나뉜 화장실의 악몽을 꾸지 않았다. 대신 자유로운 내일을 꿈꾸었다. 몇 년이 더 흘렀다. 연하는 이제 30이 됐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리듬 체조 스튜디오를 열었다. 은행 대출과 저축으로 마련한 공간, 비록 작지만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다. 스튜디오 개업 첫날, 연하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화장실을 점검하는 것이었다. 깨끗한 좌변기, 비데, 따뜻한 물, 부드러운 휴지, 향기로운 비누,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녀는 화장실 문에 작은 액자를 걸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존엄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아이들도 있었고, 청소년도 있었고, 어른들도 있었다. 연하는 그들 모두를 똑같이 존중했다. 실력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한 인간이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연하에게 물었다. 선생님, 어쩜 이렇게 학생들을 따뜻하게 대하세요? 연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한때 차가운 대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따뜻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 북한 출신이라는 것, 탈북자라는 것, 화장실에서 자유를 깨달았다는 것.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연하를 더 존경했다. 연하는 때때로 탈북자 강연을 하러 다녔다. 학교에서, 단체에서, 교회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항상 화장실에서 시작됐다. 저는 화장실에서 자유를 배웠습니다. 좌변기에 앉았을 때 저는 깨달았죠. 모든 인간은 똑같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청중들은 숙연해졌다. 화장실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자유와 존엄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연하의 삶은 안정됐다. 스튜디오는 번창했고 제자들은 늘어났고 수입도 괜찮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녀가 행복하다는 것이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연하는 감사했다. 이 자유에, 이 평화에, 이 삶에. 그리고 무엇보다 몇 년 전 용기를 냈던 자신에게. 그 용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삶도 없었을 것이다. 어느 겨울 저녁 연하는 스튜디오를 정리하고 있었다.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제자들이 모두 돌아간 후 조용한 공간에서 연하는 잠시 매트 위에 앉았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다. 리본, 곰봉, 매트.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었다. 누구의 명령도 평가도 감시도 없는 공간. 연하는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좌변기에 앉아 그녀는 눈을 감았다. 몇 년이 지났지만 이 순간은 여전히 특별했다. 편안함, 깨끗함, 존엄. 변기물을 내리고 손을 씻고 거울을 봤다. 30살의 연하, 더 이상 야위지 않았다.
건강한 몸, 생기 도는 얼굴, 자신감 있는 눈빛. 그녀는 자신이 아름답다고 느꼈다. 숫자로 측정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과 극복한 고통이 새겨진 아름다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연하는 편의점에 들렀다. 우유를 사고, 과자를 사고,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샀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체중 관리, 칼로리 계산, 엄격한 식단. 하지만 이제는 자유로웠다. 먹고 싶은 걸 먹고, 하고 싶은 걸 하고, 되고 싶은 사람이 되었다. 집에 도착해 연하는 소파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맛을 즐겼다. 이것이 행복이었다. 거창한 게 아니라 작고 단순한 순간들. 깨끗한 화장실, 따뜻한 샤워, 좋아하는 음식, 자유로운 선택. 그날 밤 연하는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촛불을 켜고 음악을 틀고 천천히 옷을 벗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몸을 바라봤다. 30살의 몸, 흔적들이 있었다. 훈련으로 생긴 오래된 상처들, 시간이 새긴 작은 주름들. 하지만 이 모든 게 아름다웠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그녀가 살아온 증거였으니까. 연하는 침대에 누워 자신을 만졌다. 익숙한 감촉, 솟아오르는 열기, 빨라지는 호흡.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서 자신에 대한 깊은 사랑이 느껴졌다. 이 몸이 견뎌온 것들, 극복한 것들, 그리고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절정에 다다랐을 때 연하는 눈물을 흘렸다. 쾌락의 눈물이자 감사의 눈물이자 해방의 눈물. 그녀는 자유로웠다. 완전하고 온전하고 아름답게. 한참 후 연하는 샤워를 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시고 땀과 눈물을 씻어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을 씻으며 매 순간을 음미했다. 샤워를 마치고 비데를 사용했다. 따뜻한 물, 깨끗함, 편안함. 몇 년이 지나도 이것은 여전히 기적 같았다.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우며 연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 수많은 삶들,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자신의 것이었다. 연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화장실에서 시작된 깨달음이 결국 삶 전체를 바꿨다. 좌변기에 앉았던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존엄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존엄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옳은 선택이었다. 어려웠고 두려웠고 외로웠지만 그래도 옳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으니까. 존엄하게 살고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사랑할 수 있었으니까. 연하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다. 내일도 깨끗한 화장실에서 하루를 시작할 것이고 자신이 선택한 일을 할 것이고 존중받는 삶을 살 것이다. 그것이 그녀의 자유였고 그것이 화장실에서 배운 존엄이었고 그것이 그녀가 끝까지 지킬 삶이었다. 밤은 깊어갔고 연하는 평화롭게 숨을 쉬었다. 더 이상 등급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자신의 몸이 타인의 도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존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사람을 차별하는 북한 체제의 환멸을 느낀 체조 선수. 그의 탈북은 사람다움을 찾기 위한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북한 소식을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